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예,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란데 파월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웃고 싶은 날이죠. 자, 트롯 가수 에모의 이 가사 내용인데 가슴 절절하죠.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자,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오늘 미국 시장의 점검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바라볼 때 항상 그 선행 흐름들을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는데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항상 그 흐름 속에서 주식은 성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의 움직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모습 보게 되면, 다우지수가 0.17% 소폭 올랐고, 나스닥이 1% 올랐고, 그죠? 그런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면서 섹터별로 흐름을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1.34%, 애플이 1.9%,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위주,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부분들이 상승의 주 흐름을 보인 상황이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했지만 거기에 기술주들이 크게 상승을 한 부분이고, 그 배경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국채금리 신경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께. 그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유가 상승, 이런 부분들 기저효과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도 그런 현상들이 전개됐었다. 라는 이야기 참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장 섹터의 주종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포인트를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양방으로 드시려고 하지 말고 잘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가장 상승에 영향을 미쳤었던 부분은 결국 파월의 이야기였죠. 제롬 파월 패드 의장이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물가 상승세가 갑자기 빨라지면 대응하겠다. 그죠? 지금의 통화평화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지만 산업별로 또 계층별로 고르지 않기 때문에 당국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 부분이 2%가 넘어가면 용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경기 부양 위기를 계속해서 피력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의 고용 지표가 좋으니까 엄청나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 시장에서 가장 고민거리인 부분은 고용지표가 좋더라도 그 차별화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그 계층 간 차별화가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경기 부양 위기를 꺾으면 저소득층 계층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아진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이 기술주들이 1% 상승을 했다 해서 오늘 아침 갭 상승에 공격을 하면 타이밍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미 나스닥 선물이 0.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었죠. 우리 시장이 열리는 와중에. 그죠? 0.7%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 시장이 1% 기술주들이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일정 정도 지수 반영은 돼 있다는 겁니다. 선행적으로. 그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제 상승 부분을 갖고 왔었던 종목을 오늘 아침 갭상승에 매수로 들어가는 부분은 부담스럽죠. 그죠? 그리고 사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또 확인 과정도 필요로 하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렸었던 부분, 그게 뭡니까? 그죠? 궁극적으로 시장 부분에 있어서 유가와 금리.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유가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이제, 유가에 있어서의 고점 부분 이야기를 했고, 그 속에서 지금
안정화되고 있잖아요. 그 60불 밑에서. 그죠? 그리고 이 환율 부분도 우리 원화 강세 흐름 부분이 진행되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 거기다가 이제 오늘 이제 연기금의 이 주식 비중과 관련된 회의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시장은 뭐 갭상승에서 쫓아가면 가지 않고 종목별로 아랫꼬리 라인, 특히 성장 섹터 라인 부분에서 아랫꼬리 라인 부분을 잘 잡는다면 크게 안 좋을 게 없는 부분이다. 다만 이제 금요일인 상황이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그죠? 시초가를 유지하는지 시초가를 유지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단기 매매 전략도 함께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좀 주말 부분에 있어서도 다음 주 경제지표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다음 주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 일정을 보게 되면 오는 4월 27일, 28일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14일에 그죠? 4월 14일에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위원들의 기초자료인데 현재의 미국 경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14일 베이지북 공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갈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국채금리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죠? 3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다음 주에 발표되고 그죠? 2월 달에는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시장의 금리 부분을 일정 정도 관심 갖게 한 부분이지만 이번 3월 부분도 작년 팬데믹 충격의 기저효과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많이 뛰어오르겠죠. 그죠? 이 3월 달은 우리 경제지표 발표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2월 달과 3월 달, 이 4월 달, 이 부분의 경제지표 부분은 전년 대비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 양호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작년 2월, 3월, 4월이 이 코로나19의 가장 핵심적인 흐름 속에서 경제지표가 사상 최악이니 여러분들 그때 엄청나게 들었잖아요. 그죠? 38%, 마이너스 38%니 뭐라고 하면서 그 충격적인 경제지표 발표들. 그죠? 그거 반대로 그때하고 비교를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일별로 보면 화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14일 수요일 날 베이지북 발표, 그리고 15일 날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16일 날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예비치,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 주 미국 만기 이 라인까지는 시장이 상승 가능성 부분, 상승 흐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다음 주에 미국 기업들의 그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특히 이제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나올 거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JP모건 체이스를 비롯해서 또 목요일 날은 델타항공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쪽 라인 부분들. 그런데 사실 그런 금융주도 그죠? 지난번 아케고스 캐피탈 거기에 연관된 이 IB 은행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적이 좋게 발표될 거 아닙니까? 그죠? 미국 시장에서 실적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대체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달리 미국 시장은 그 실적 전망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발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서프라이즈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때 오히려 시장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어제가 아니라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아니라 우리 시장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여러 가지 이야기 부분 해야 될 이야기는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아침 시간이고 하니까 제가 자꾸 말이 빨라지면서 버벅대죠. 그죠? 이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 수가 700명대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럽죠. 그죠? 부담스럽다는 건 뭡니까? 내수 관련주들이 접근하는 부분이 부담스럽죠. 그죠? 또 주말에나 이런 부분에 이제 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거나
그죠? 자영업자분들 정말 힘든데 또 뭐 실내 체육실이든 뭐 이런 부분들 영업 시간을 또 줄이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 그죠?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비수도권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내수 관련주들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 경기 민감 섹터 부분들이 그동안 금리 때문에 반대 급부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어도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이러면 경제 활동 부분이 좀 유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미국 SOC 투자와 그리고 또 어제 선거 부분에 있어서 엊그제 선거 부분에 있어서 이 야당 부분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죠? 주택이나 주택 연관 산업 뭐 이런 정책적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 부분들의 상승 흐름들이 나타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차익 실현을 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쪽입니다. 그리고 그런 포커스 부분을 오히려 성장주 쪽 부분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일본 시장, 일본도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일본의 이 올림픽이 일정 정도 이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자꾸 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죠? 해외 관광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올림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 IT 수요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산업이 좀 일정 정도 이 소비의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거나 또 어제 올려드렸었던 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과 관련된 미국의 입장, 뭐 이런 부분들을 미중 관계 악화, 이런 시그널 이 부분들 속에서 제3라운드 체제 전쟁으로 바라봤을 때의 시각,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 이런 부분들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위험이 세게 나오게 되면, 나올 상황이라면 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그죠? 이 섹터 간 로테이션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종목별로 정말 우리 기업,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기업의 실적 부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그리고 그 속에서 항상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펀더멘탈과 그리고 수급, 그죠? 내가 산 종목이 내가 산 가격 이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둘 중에 한 주체가 비싸게 사줄 만한 종목인지, 그거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된다. 그죠? 하여튼 아주 화창한 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도 화창하게 꽃피우기를 기대하면서, 그죠? 4월 9일 마감하고 주말 편히 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감사합니다.